새로운 이제 그런 의학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간에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전자는 운명일까요?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답은 다 아시죠?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치료를 찾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김새 또는 건강을 규정하는 절대 암호라고 생각하던 유전자의 운명론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가 거의 한 20-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암 발생의 원인이 유전자의 그 구조적 변화와 또 그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로 생긴다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지도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유전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됨으로써 유전자가 정상임에도 암의 80% 이상 되는 분들이 유전자가 다 정상인데도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에 착안해서 분명히 그렇다면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정상인데 암이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착안해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또 다른 물질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됐는데 스웨덴 여기 이제 그 연구된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웨덴 북부에 노르보텐이라는 고립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오픈이 됐겠지만은 그 당시 지금 이 논문이 쓰여진 거는 한 10년 전 논문이고요. 이제 조사는 그 이전부터 했었을 거니까. 그랬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심한 흉년이 들 때는 좀 큰 움직임 때문에 막 진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근근히 이렇게 식사를 이어가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한 또 반복으로 풍년도 또 매년 막 이렇게 온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못 먹었던 거를 채워야 되니까 영양 과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년될 때는 풍족하니까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풍년이 4-5년 오게 되면은 그 다음 분명히 흉년이 또한 4-5년 오던 것을 기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흉년에 못 먹었던 그런 것들을 풍작일 때 열심히 먹어놔야죠. 그래서 영양 과잉을 일으킬 만큼 폭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스톡홀름의 예방의학자 비그렌이라는 그 박사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1905년생 중에서 99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부친과 조부모가 어렸을 때 그 사람들도 흉년과 풍적을 당연히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분들이 얼마나 식량을 먹었는지를 추적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양 섭취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그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같이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그렌이 발표한 첫 연구 논문을 보면은 풍령시의 어린 시절 과식한 이들의 그 손자들과 또 흉년일 때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손자들보다 수명이, 그러니까 과식한 사람들이 흉년일 때 적게 먹은 사람보다도
수명이 6년이나 짧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식한 사람이 더 적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지 수명만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조사가 이어졌는데 사회 경제,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창출을 한다든가 사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정식까지 적용을 해보니까 그 수명 차이가 두 그룹의 수명 차이가 32년이나 났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그런 책을 썼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진화된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인간의 진화는 수많은 세대와 수백만 년의 자연적 선택을 자연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냈다고 그 사람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 노르보텐 사람들은 단지 그 1세대, 2세대 바로 손주와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변화가 이렇게 수명에 벌써 6년과 32년 사회경제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개인의 유전자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 환경의 영향으로 그런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논문이 2010년 1월 18일 타임즈에 실렸고요.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여기서 땄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의 DNA, 당신의 유전자에는 왜 운명이 없을까? 옛날에는 다 그 전까지는 다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암에 걸릴 운명이었어. 나는 당뇨가 걸릴 운명이었어. 나는 치매가 올 운명이었어. 나는 우울증이 정신병에 걸릴 운명이었어라고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많이 먹어서 즉각적으로 그 후대한테 수명 연장과 수명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진화론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럼으로써 2010년대에 이 연구로서 후성 유전체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과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0년도에서 이 연구 논문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보건 국립 그쪽 센터에서 후선 유전체학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5년 동안 그 연구를 하는데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후성 유전체학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밝혀진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많이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쉽게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유전자의 기본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보면은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영어니까 우리 이거 좀 외우기 힘드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염기서열이 뭐냐면은 유전자 정보입니다. 우리 유전자 정보는 이 네 가지가 정보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정보입니다. 이게 답니다. 제가 만약 제 유전자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배열로 되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은 다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의 배열은 1번, 4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도 배열은 1, 2, 1, 2, 3, 4, 3, 4 그 변화가 지금 다 틀린 겁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게 유전자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또 더 쉬운 거는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말씀드렸죠. 이거 둘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 G가 4번이면은 4번과 3번, 요거 1번과 2번, 여기 짝이 보면은 항상 1번과 2번, 3번과 4번 둘만 짝이 됩니다. 1번과 3번도 짝이 될 수가 없고요. 1번과 4번도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이 짝은 항상 둘이는 영영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항상 같이 가고 3번과 4번 둘만이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수의 배열이 1번이 앞에 올 수도 있고 2번이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앞에 올 수도 있고 4번이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요 단지 요 네 가지의 변화, 그게 다 유전자 정보에 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의 배열이 순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한 3, 40명 분이 계시는데 그 유전자 배열이 틀린 그게 바로 우리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유전자에서 찾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뭐 어디 우리 일정 부분에 다 유전자가 있으니까 뭐 손톱을 띄워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 유전자 배열이 저는 제 유전자가 1, 2, 3, 4, 1, 2, 3, 4 돼 있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부모님도 1, 2, 3, 4,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 전 세계에 그 두 사람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없으니까 99.9% 당신과 당신은 뭐 친자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 정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 지금 1, 2, 3, 4를 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염기 서열, 염기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배열, 항상 1번과 2번은 둘밖에 짝이 될 수가 없고 3번과 4번 그 둘밖에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상 여기 둘밖에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순서가 되느냐? 그게 유전자 정보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가 변화가 없이도 암이 발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 염기, 이 서열, 염기 변화, 순서가, 그러니까 염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거 변화가 없이도 유전자가 움직이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 변화를 조절하는 환경 요소를 아까 후성 유전체학이 새로운 과학이 새로 생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후성 유전체를 에피게놈, 후성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게놈이 지난주에 우리 장정 과장님 그 강의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예. 이 에피게놈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스위치가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더더군다나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장정 과장님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낳는 그 직접적인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에피게놈이 바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이 후성 유전체가 바로 에피게놈이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에피게놈이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 있게 들으시면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최신 그런 의학 정보를 지금 접하고 계신데 제가 최대한 그래서 이 후성 유전체가 지금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게놈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DNA 염기서열 아시죠? 이 유전자 지금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열되는 거 이거를 에피게놈이 그 순서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이 에피게놈 스위치를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에피게놈이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 내가 만약 특정 유전자라면은 내가 지금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에피게놈이 암이 발생했네 내가 이걸 낳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낳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P53이라는 그런 항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체가 쫙쫙쫙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유전자가 좁아지거나 망가진 것들을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다림질하면서 이렇게 펴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 지금 에피게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어린이들 그 집짓기 하는 레고 블록 아시죠? 예, 레고 블록. 그 레고 블록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도돌도돌 이렇게 나 있고 이거는 이 하나의 모양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딱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딱 짜여져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고를 가지고 성도 만들 수 있고 로봇 태권도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레고 블록을 사면은 이제 따라 나옵니다. 이 설명서 레고 블록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이쁜 것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설명서가 에피게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처했거나 막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쉼이 없는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에피게놈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활동을 접게 되면은 유전자가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는 나아야 돼. 나는 이 병으로부터 좋아져야 되라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깨달은 순간부터 운동을 하고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은 이 에피게놈이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암이 많이 있으니까 너 빨리 얘를 낫게 하는 물질을 빨리 스위치를 켜라 하면은 이제 P53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멜라토닌, 세라토닌, 뭐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몸속 세포 안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유지 물질을 만드는 DNA, 그러니까 세포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를 할지라도 약 그걸 펼치면 한 2m가 된다고 합니다. 그 DNA를 스위치를 켜서 활동하게 만들거나 스위치를 꺼서 억제하게 만들어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게놈이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 분자, 이 유전자 그러니까 DNA는 유전자 정보를 담당하는 거고 에피게놈은 이 유전자 정보를 펼쳤다가 줄였다가 일을 하게 만들었다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가 이 하는 게 에피게놈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에 돼 있죠. 이 유전자가 지금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으면 활동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활동하기가 좋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들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세포가 죽으면 유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세포가 한번 생성이 되면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유전자가 또 바뀝니다. 계속 새로운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전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은 세포가 만들어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 사용된 세포가 그냥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암이 되고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에피게놈 여기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쫙 펼쳐가지고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스위치를 하는 그런 에피게놈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켜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 음식, 환경과 이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런 윤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즐겁게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움츠리고 활동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것만 쌓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게놈은 저는 사실 이거를 알았을 때 제가 이거를 마음이라고 제 마음이 낫고자 하면은 제가 운동을 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고 또 제가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니까 모든 게 다 싫고 그냥 내가 그냥 처진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면은
유전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 이 에피게놈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누구도 스스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에피게놈은 내 의지에 따라 성격과 체질을 바뀌게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유전적 이 활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몸속에 에피게놈의 작동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T, C, G, GT 있죠? 이게 지금 1, 2, 3, 4가 지금 막 이렇게 쭉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풀었다가 감았다가 또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에피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유전자, 요게 우리가 크로모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3쌍의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이렇게 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께 확대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렇게 확대되면은 새끼줄처럼 보인 두 줄이 나옵니다. 이게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지금 우리 DNA, 아까 그 염기서열 1, 2, 3, 4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있는데 요 줄이 지금 아까 얘기한 1, 2, 3, 4가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또 크게 보면은 요게 에피게놈입니다. 요 에피게놈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조여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유전자가 재생산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죽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활동을 못하고 자꾸 쌓여서 나쁜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피게놈이 활동하고 스위치를 키면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좋은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고, 그래서 이 에피게놈의 스위치가 켜짐으로써 좋은 것들이 자꾸 재생산돼가지고 우리 나쁜 것들을 없애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게놈으로 인해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우울증도 생기고 소화불량, 만성피로, 불면증, 암, 치매, 정신분열증, 당뇨, 심혈관, 각종 모든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스위치를 제가 그려놨죠. 이것들을 스위치를 우리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활동하고자 하고 긍정적인 우리 생각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 스스로도 용서하고 여기부터 해방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이 된다면 이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내 몸이 막 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믿으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믿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이 이제는 모든 이런 그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만약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우울증의 그 유전자에 뭔가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은 내 몸의 에피게놈이 그걸 알아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우울증에 필요한 그 약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맞춤약을 만들어가지고 이 유전자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약을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암도 항암을 하시지만은 지금 생겨 있는 암을 하는 거지 치료 자체는 내 면역력과 내 항암제가 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 염색체에는 명약 설계도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 세로토닌 빨리 만들어져라 해가지고 여기 염기 배열이 쫙 ATG, CTT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1, 2, 3, 4, 3, 2 그러니까 1, 2, 3, 4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가 그냥 배열이 딱딱 하면서 요 배열이 되면은 우울증이 있을 때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수면 불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뭐 1, 2, 3, 2, 3, 5, 2, 3, 2, 3,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전자 배열이 딱 필요한 것들이 딱 모아서 펼쳤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생산이 빨리 돼가지고 멜라토닌, 수면 내가 지금 불면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몸 스스로 압니다. 그러면 딱 스위치가 켜지면은 멜라토닌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우리 수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디가 넘어져서 다쳐서 아프거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몰핀이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는 그게 이제 오피오이드 그 이제 몰핀 종류인데, 몸 안에 몰핀은 과하지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우리 통증을 조절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암 많이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P53이라고 우리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물질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또 소화기관이 잘못되면은 가스트린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또 막 재생산이 이렇게 에피게놈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스스로 이 영양 설계도가 다 있고, 내가 딱 부족하다 그러면은 딱 에피게놈이 너 생산되라 딱 해가지고 이게 이 약들이 스스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들은 내가 내 몸 안에 내 몸의 그 상태를 통찰하고 있어야 되고, 내 몸 안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유전자 안에 맞춘 약이 딱 있습니다. 당뇨, 인슐린, 우울증, 세로토닌, 암, P53, 치매, 아세틸콜린, 심혈관, 플라스민, 뭐 두통, 오피오이드, 불면증, 멜라토닌, 쫙 이렇게 약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하면은 누구나 우리가 피곤이 쌓일 수가 있고 실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의 도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피게놈이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이 에피게놈의 변화가 바로 지금 옆에 제가 지금 쭉 질병들과 같이 설명했듯이 이 질병들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내가 지금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후손에게도 나쁜 것들이 물려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지표로서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진짜 기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실체가 이렇게 있다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우리 뇌에서 스위치가, 뇌에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관장해가지고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과학적인 언어로 에피게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는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동하면은, 마음이 낫고자 하면은 내가 낫는 것이고, 내가 그냥 쓰러져서 모든 걸 포기하면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진짜 실체가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당당한 권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웠지만은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또 알고 싶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도 모르는 어떤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삶의 찌듦과 휴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곳에 옴으로써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지를 내 몸과 가족들에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진 만큼
이 안에서 뉴 스타트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몸 안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에피게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동해서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우리가 생명을 아침에 얻고 저녁에 또 잠으로써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의탁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